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직설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게임을 정말 많이 하셨던 테크엠 도강호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김영롱 앵커도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대주제부터 공개하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만나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 바로 이것입니다. IP 캐릭터와 스토리를 잡아라. 저는 처음에 이 IP라고 이제 저희에게 주제를 도강호 기자가 줬을 때 네. IP 주소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아, 그 인터넷 IP 네, 주소.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저는 게임을 많이 접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네. 저희 부모님의 교육 방침이었어요. 네. 아, 이 게임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IP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 우리가 이 IP에 대해서 먼저 그 용어 설명부터 하고 네. 넘어갈게요, 그러면. 네. IP는 영어로 하면 Intellectual Property라고 해서 지식재산권이라고 하죠. 네, 우리나라 말로는 지식재산권. 네. 왜 제가 이렇게 잘하니까 방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나라 말로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것은 이 게임 캐릭터들이 네. 영화에서 활용되거나 아니면 영화의 캐릭터들이 게임에서 활용되거나 이런 네.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사용하는 뭐 IP라는 단어는 그리고 지식재산권이라고 말하는 단어는 대부분 이제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면 그러니까 될 것 같아요. 지식재산권이랑 부모님의 교육 방침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게. 아니, 게임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 저희 네. 부모님이 그래서 IP랑 자연스럽게 좀 멀어졌다. 네,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아. 네. 아, 꼭 이렇게 하셔야겠나 싶어요. 아무튼 오늘 저희가 근데 도강호 기자를 그 자리에 모신 거는 게임에 대해서 그래도 굉장히 많이 아시는 분이고 또 게임 많이 하셨죠? 네, 게임은 많이 했는데 잘 아는지는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그래요? 하죠. 네. 네. 김영롱 앵커는 사실 게임 그렇게 많이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게임 많이 안 했는데 네. 그래도 산업계 측면에서 IP라는 지식재산권이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이런 건 평소에 공부해야 되지 않나. 나 점점 이 프로그램에서 미스한 캐릭터를 잡아가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지식재산권 뭐 알아봤어요. 네. 알아봤더니 네, 이게 우리들은 직접적으로 게임을 안 하긴 하지만 이 산업 자체가 진짜 어마무지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따가 설명해 드리면 아마 실생활에서 한두 번쯤은 보셨을 법한 아이템들을 제가 이따 소개를 해드리도록 그래요? 할게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김영롱 앵커가 사실 이 IP, 그러니까 캐릭터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네. 어떤 캐릭터를 먼저 준비하셨죠? 아, 그럴까요? 네. 저는 캐릭터를 모바일 플랫폼에서 파생된 캐릭터들, IP들을 준비했거든요. 쉽게 말해서 카카오입니다. 네. 그리고 또 쉽게 말하면 NHN 엔터테인먼트, 네. 라인 캐릭터와 카카오 캐릭터가 뭐 압도적입니다. 카카오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 메신저를 기초로 해서 네. 이미 너무 많은 분들에게 알려졌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모티콘으로 친숙해진 다음에 이것이 이제 게임으로도 나오고요. 애니메이션으로 나올 예정이고 막 이렇게 합니다. 네. 이런 거는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프렌즈 앞에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프렌즈 런, 프렌즈 사천성, 프렌즈 팝콘. 일주일 만에 100만 다운로드 막 되고 사람들이 네네. 막 지하철에서 뭐 하고 있으면 옛날에는 다 저런 거 하고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저 그런데 이제 캐릭터들이 그 카카오 캐릭터.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더 무서운 것은 게임은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그런데 저런 캐릭터 상품들이 네. 여성분들한테 엄청나게 인기가 많습니다. 저 오프라인으로 카카오 프렌즈샵이 있거든요. 네네. 한번 열리잖아요. 오픈 행사 날 2시간씩 대기줄 막 이렇게 있어요. 이야. 풍선 하나 받겠다고. 네. 우리 남자들은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아. 그분들은 거기서 풍선 하나 받고 사진 한번 찍겠다고 2시간 동안 네. 대기를 합니다. 저 그림에서 보이는 노란색 풍선 저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어. 오픈을 하면 주더라고요. 네. 근데 저걸 받겠다고 저희 뭐 다음 프로그램을 이제 담당하고 방송하는 있는. 김지혜 PD라고 있지 네네. 않습니까? 역시 1시간 이상을 기다려서 풍선을 가져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음날 와서 자랑을 하는데 네. 나는 공감을 못하는데 우리 옆에 있는 여자 앵커들은 네. 세상에 그거 가능냐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저희 가보시면 온갖 캐릭터가 다 있는데요. 네. 또 하나 우리 남자들은 이해 못하는 거. 인형 하나에 막 7만 원, 8만 원, 10만 원을 하는데 와. 삽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 이게 다 매출로 올라가는 거예요. 혹시 예전에 그 센과 치히로라는 애니메이션 그거 기억나세요? 알죠. 거기서 나왔던 그 고양이, 네. 고양이 캐릭터 있잖아요. 네. 그 고양이 캐릭터를 드라마에서 이제 등에 업고 나와서 그 캐릭터 인형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수소문을 그랬어요? 하고 했었는데 네. 그 인형 가격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얼마였는지? 아니요, 저 아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거의 사람 상체만한 인형인데 180만 원. 아, 그런데 그 인형이 인기를 끌었어요. 그 배우 박신양 씨가 네.
파리의 연인이었나요? 그 드라마에 나왔 돼지저금통. 돼지저금통이었어요?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는데 그 드라마에 나와서 이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 인형을 등에 메고 나왔었는데 그게 그래요? 인기를 끌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막 180만 원, 200만 원 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인형을 사서 인테리어로 놓고 네. 이랬던 거죠. 이게 바로 캐릭터의 힘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이게 다 매출로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카오 같은 어.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아마 아직 공식적으로 잡혀 있는 어떤 실적은 없는데 네. 어마무지할 거라고 이 카카오 프렌즈 샵에서만 나오는 매출만 네. 어마무지할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NHN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이제 라인 캐릭터, 네. 뭐 웹툰이랄지 애니메이션이랄지 게임 뭐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이 네.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뭐 이런 부분은 잘 아실 테지만 제가 앞서서 카카오 얘기를 했고 NHN 엔터테인먼트를 얘기하다 보니까 요즘 최근 들어서 표절 논란이 좀 일고 그래요? 있는 것이 있거든요. 네. 프렌즈 팝하고 네. 프렌즈 팝콘이 있습니다. 프렌즈 팝콘은 카카오 거고요. 네. 프렌즈 팝은 NHN 엔터테인먼트인데요. 네. 프렌즈 팝이 먼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캐릭터 3개 이렇게 모으면 팡 터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건데 똑같은 게임이에요. 네. 근데 서로 캐릭터만 다르고 아. 진행 방식도 굉장히 비슷하다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NHN 엔터테인먼트에서 이거 표절 아니냐 논란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저런 식의 게임은 사실 뭐 이들만 만들어낸 게 아니었잖아요. 굉장히 많죠. 엄청나게 많죠. 뭐 캔디를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도 활용했던 있었고.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저런 방식의 게임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촌성 같은 경우에도 네. 회사만 다르지 그리고 캐릭터만 다르지 음. 사촌성 게임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잠시 후에 저도 얘기는 하겠지만 이런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게임 범위가 너무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아. 맨날 다 거기서 거기처럼 나오니까 네. 언젠가는 포화 상태가 되면서 이런 표절 논란이 일 수 있다는 건데 네. 이거는 잠시 뒤에 만약에 시간이 되면 네.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하나 더 준비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 앞선 둘의 규모에 비해서는 좀 적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게임 이름을 이용하면 공감하실 거예요. 썬데이 토즈, 네. 애니팡 아. 엄청났습니다. 네네. 사실 애니팡 이것만 잘 활용했어도 썬데이 토즈가 뭐 기업 전체 크기가 뭐 카카오처럼 올라갈 수는 없었겠습니다만은 IP 시장에서는 NHN 엔터테인먼트나 카카오를 앞서면 앞섰지 뒤처지진 오. 않았었을 거예요. 근데 네. 이때 썬데이 토즈가 우리는 게임 개발에 더 집중을 한다고 하면서 아이고. 이 애니팡 IP를 제대로 못 살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잖아요. 아, 그러게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냥 지하철에서 고개 숙이고 있으면 애니팡 하는 네, 거였어요. 네. 옛날엔 그 맞아요, 정도였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뭐 게임이랄지 웹툰이랄지 뭐 이런 교육 컨텐츠 분야 그리고 의약품까지도 진출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뒤늦게 깨닫고 활용을 네. 하고 있는데 약간 좀 못 미치고 있죠. 그 템포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네. 그 말씀해주신 그 이제 카카오나 라인 같은 경우에 약간 이제 대략적으로 그 캐릭터 상품 매출이 잡힌 게 조금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 캐릭터 사업 부서를 지난해 말에 이제 분리를 해서 이제 좀 제가 알기로 이게 1분기 실적인데 약 66억 원 매출이. 네. 그리고 이제 라인 같은 경우에는 2분기 기준으로 287억 원 네. 네. 정도 매출이. 근데 특히 이제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하고 비교했을 때 네네. 64.7% 성장하는. 어. 네. 어마어마하게 라인도 성장하는 거죠. 어마어마하네요. 네, 아니, 그렇죠. 해외에서 많이 써서 그렇죠. 그런가요? 라인은 국내보다 이제 해외에서 일단 먼저 인기를 얻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네. 좀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뭐 그 메신저 나오는 김에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비트윈이라는 이제 스타트업에서 네. 네네. 출시한 연인들을 위한 두 사람만을 위한 메신저가 있습니다. 네네. 요건 딱 두 사람만 쓰는 거예요. 아. 메신저를 보내면은 받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정해져 있네요. 네. 아. 근데 여기도 이제 그 캐릭터 상품을 이제 2013년에 네네. 12월 달에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제 캐릭터를 출시했는데 한 6종류 캐릭터가 있는데 되게 인기가 네.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여기도 이제 저런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저 플랫폼 자체에 대한 네. 표절 논란이 또 있습니다. 아, 네. 다 비슷하다니까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네. 먼저 한 사람이 태클 걸면 어. 약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직 법정 소송은 아니지만. 사실 근데 제가 게임을 잘 모르긴 하면서도 그냥 표면적으로 게임을 이렇게 쭉 보자면 특히 롤플레잉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전략 게임들 주인공들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아니 그렇죠. 여성분들은 다 이렇게 헐벗고 무슨 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캐릭터들이 다 그렇게 생겼어요. 네. 막
뭐라고 표현은 아니, 못하겠지만 손동작을 하지 마요. 왜 자꾸 손동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네. 그 롤플레잉 게임이 사실 그 게임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게임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게임들이 캐릭터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남자들은 다들 몸짱에다가 뭐 얼굴은 정말 조각같이 잘생겼어요. 심지어 관우도 잘생겼어요. 삼국지에. 네. 막 이런 식인데 실제로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사실 그 롤플레잉 게임 시장에서 캐릭터 활용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캐릭터들이 네. 이제 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성형외과 네, 강남 성형외과에서 다 같이 받으신 다 같이 거. 나온 네. 것처럼. 예, 근데 이제 뭐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해외 게임사들은 좀 개인의 특성을 살려서 뭐 이런 캐릭터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제 좀 국내에는 그게 좀 덜 했죠. 그러니까 뭐랄까 스탠다드랄까 네, 이런 네. 게 좀 있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딱 만드는 이런 게 좀 있었는데요. 그게 좀 올해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그 서든 어택 2. 아, 네, 네. 그 선정성 논란을 그랬죠. 겪으면서 네. 이제 제가 뭐 직접 이미지를 이제 전후 비교를 못 해봤지만 이제 뭐 많은 게임사들이 이제 그 많은 게임들이 캐릭터 수정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옷도 좀 입혀보고 네네. 뭐 이제 뭐 그런 네, 수정을 했다라고는 하는데요. 그게 네. 이제 아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이제 좀 그런 디자이너들이 좀 고민을 하고 캐릭터를 바꿔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네. 그런데 그 리니지라는 게임에 대해서도 하실 이야기가 네. 있다고 들었어요. 뭐.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이게 뭐냐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캐릭터는 다 비슷합니다. 네. 비슷하게 생겨서 이 캐릭터를 활용한다기보다는 그런 게임의 컨셉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IP라는 게 꼭 캐릭터에만 한정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게임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게임을 하느냐, 뭐 네. 공성전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뭐 단체로 모여서 가는 뭐 파티를 이제 그룹을 해서 이제 같이 게임을 하는 이런 것들 어떤 식으로 하느냐, 네네. 뭐 이런 게임성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게임의 스토리까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IP에 들어가는 것들이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매출 올린 게임 네. 리니지. 아, 그렇죠. 네. 네. 리니지를 활용해서 이제 최근에 또 활발하게 당장 이제 내일 게임이 하나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그래요? 네네. 그게 이제 뭐 내일 뭐 NC 소프트에서 이제 뭐 모바일 RPG 리니지 레드 나이츠를 네. 이제 출시할 예정입니다. 음. 그게 이제 NC 소프트에서 그동안 이제 PC 게임을 리니지를 PC 게임으로만 네네. 출시를 하다가 네. 이제 드디어 이제 어. 오랜 기다림 끝에 이제 모바일 게임을 출시하는 거고요. 뭐 이거 말고도 이제 뭐 PC 온라인으로 살짝 옮긴 또 이걸 네. 한 번 더 옮긴 이제 뭐 리니지 이터널도 어. 준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리니지가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다른 회사에서도 우리도 그 IP 쓰게 해줘 어.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넷마블 게임즈에서 네. 리니지 2 레볼루션 그러니까 이건 리니지 오리지널 아니고 리니지 2 게임을 바탕으로 만든 오. 게임인데요. 다른 게임 회사가 네. 그 인기 있는 게임의 캐릭터를 활용해서 우리도 게임 만들겠다 그쵸. 이런 식이라고요. 그 컨셉을 활용해서 네. 그게 이제 NC와 되게 아주 경쟁 관계에 있는 네. 넷마블이죠. 넷마블에서 오. 해서 이제 당장 다음 주 14일 날 출시합니다. 모바일 네. 게임을. 네. 저도 이거 굉장히 놀라웠었어요. 그리고 네. 우리나라 게임 업계가 또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든 게 네. 똑같은 리니지인데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모바일이랑 네. 컴퓨터랑 똑같이 리니지 기반으로 한 건데 회사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설명을. 네, 이게 이제 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리니지 매출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 이제 3분기 매출 얼마 전에 공개된 NC소프트 실적을 보면 네. 회사 전체 실적의 절반을 리니지가 리니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야. 리니지 1과 리니지 2 전체 네. 매출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사 매출 절반. 한 20년 됐나요? 네, 지금 여기 나오죠. 3분기 매출이 2,176억 원인데 네. 저 중에 한 1,000억 정도를 리니지와 리니지 2가 네, 이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리니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출시된 게 1998년이거든요. 네. 진짜 20년 됐네요. 네. 네. 그동안 이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서비스가 되고 있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모바일로 가져오고 싶은 것은 너 리니지 해봤지? 네. 해외에 어. 해외 유저들에게도 너 리니지 해봤지? 이거 그 모바일이야.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오. 그런 어떤 활용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음. 경쟁사에서도 우리도 리니지 쓰게 해줘. 할 수밖에 오. 없는 거죠. 이게. 근데 이거는 네. 오늘 주제랑 전혀 관련이 없는 건데 네네. 게임을 많이 했다니까 여쭤보는 건데요. 리니지가 모바일로 나왔잖아요. 네. 리니지를 사랑했던 사람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네. 야 리니지는 컴퓨터로 하는 거지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무슨 모바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네.
어떻게 보세요? 그건? 아, 네. 사실 저는 리니지만은 하지 않았어요. 이제 빠져들면은 네. 헤어나오지 못할까봐 너무 겁나더라고요. 네. 주위 사람들이 너무 깊이 빠져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리니지는 하지 않았는데 다른 네. 게임을 또 했었거든요. 네. 제가 또 소개를 하면 최근에 나온 모바일 게임인데 스톤에이지라는 모바일 게임이 또 출시가 됐었거든요. 네. 들어는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99년에 일본에서 제작해서 2000년에 우리나라에 음. 서비스된 아주 오래된 게임인데 네. 당시 좀 인기가 있었어요. 그 자유도가 높은 게임으로. 이제 요게 나왔을 때 저는 당장 다운받아서 했거든요. 네. 그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모바일로 사용자들에게. 해도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떤 뭐라고 해야 돼요?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아주 부족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문제네요. 그러니까 네네. 우리가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이 분명히 컴퓨터로 즐기시는 분들도 있고 모바일로 즐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 모바일로 사용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자판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 네. 재미가 또 떨어질 수도 있는 네. 그런 측면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네. 그 게임성을 많이 옮기려고는 하는데요. 네. 이제 뭐 컨셉이 다른 경우도 있고 뭐 옮겨온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경우가 있으니까요. 네. 이제 그게 꼭 모바일 게임, 옮겨온 모바일 게임이 다 그렇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렇죠. 이제 컨셉이 바뀐 그러니까 네. IP를 가져오면서 똑같은 건 아니고 우리는 이런 컨셉으로 만들어 볼래. 네, 그런 거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지금 NC 소프트가 만들었던 리니지라는 캐릭터를 활용해서 넷마블에서 또 새로운 게임을 내놨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네. 그럼 결국은 이제 넷마블의 입장에서는 NC 소프트에게 캐릭터 활용을 하게 되는 로열티를 또 지불해야 되는 그렇죠.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 NC 소프트는 앉은 자리에서 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그 사업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게 또 네. IP의 매력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게임 업체들이 단순히 이 캐릭터들을 활용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유가 뭐냐면은 게임 캐릭터가 가격대가 천차만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하나의 캐릭터는 뭐 5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5천만 원 정도 하는 게 있다면 1,000만 달러까지도 있대요. 그러면은 그 캐릭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돈으로 한 120억 정도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거죠. 우리가 그 포켓몬고가 출시됐을 때 가장 한탄스러웠던 게 포켓몬이 그렇게 인기 있는 캐릭터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 증강현실 게임 기업들은 이것을 활용하지 못했을까라는 한탄의 목소리를 많이 냈었잖아요. 증강현실 기술은 워낙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근데 문제가 캐릭터 비용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캐릭터 비용. 그래서 만약에 내가 120억 원을 내고 캐릭터의 로열티를 가져왔는데 정작 게임의 흥행을 못하게 되면 거의 뭐 파산 수준까지 그렇죠. 네. 다가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아마 게임 업체들도 굉장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어느 정도의 가격을 지불하고 우리가 게임 캐릭터를 로열티를 지불을 해야 우리가 성공적인 게임을 출시를 할 수 있겠느냐는 굉장히 그 미묘한 고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들었던 생각, 혹시 또 하실 말씀 네, 있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맞는 게 실제로 이제 그래서 IP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네, 네. 항상 성공했던 것만 아니고 이제 실패했던 사례들, 네, 그런 것들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는 뭐 올해 들어서 창세기전 4라는 아주 이제 PC에서 유명했던 창세기전 게임의 네네. 온라인 게임이 나왔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성공하지 못하고 네. 네, 결국 그 저 게임을 만들었던 그 소프트맥스는 이제 IP를 네. 넥스트 플로어라는 회사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넥스트 플로어는 저 IP를 활용해서 새로운 게임을 출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 이제 그런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던 리니지 게임들 또 사실은 준비를 해놓고 아주 많이 출시를 연기를 했습니다. 우리 언제 낼 거야 했다가 네. 연기하고 언제 낼 거야 했다가 연기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그 원래 오리지널 IP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도 네. 우리가 이 IP를 부담이죠. 활용해서 게임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그렇죠. 네, 엄청난 부담이 있는 더 거죠. 부담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그렇다 보니까 제가 드는 생각은 그럼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에서 이런 걸 활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우리는 뭐 둘리도 알고 있죠. 둘리 알고 또 영심이 알고 안경태도 기억나고 또 한이도 기억나고 네. 검정고무신도 다 기억나는데 네. 사실 우리가 지금부터 만들어낼 게임들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캐릭터들 말고 전 세계가 아는 캐릭터를 좀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뭐 싸이, 우리에겐 뽀로로가 있습니다. 뽀로로도 있고 네. 로보카폴리도 있고 이런 캐릭터들도 뭐 게임으로 활용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근데 그거는 어린이용이니까 네. 싸이라든지 김연아 씨와 같은 캐릭터를 네. 좀 게임으로 활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사실 김연아 게임이 없었던 건 아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아, 그런 게 있어요. 김연아 게임이 있는데 뭐냐면 일본에서 만든 게임이에요. 네. 아사다 마오랑 스트리트 파이터를 하는 거예요.
질 수 없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국가 간의 감정을 뭔가 자극하면서 이 감정을 자극하면서 게임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네. 이거는 이슈 메이커였고 네. 사실 그런 게임보다는 실제로 피겨 스케이팅 스포츠 게임을 이용한 그 스포츠 뭐라 그럴까요? 스포츠 유명인들을 네. 캐릭터로 활용한 게임들이 나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싸이 게임도 있긴 있는데 뭐 굉장히 단순하게 뭐 뛰어나가다가 뭐 뛰어오르고 뭐 피하고 이런 단순한 게임인데 이런 거 말고 정말 전 세계가 다 아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인물들을 활용해서 좀 재밌는 게임들을 만들어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이건 좀 미묘하겠네요. 네. 지적자산 재산권 영역으로 봐야 될지 네. 아니면 얘기를 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피파 온라인에서도 전 세계 축구 선수들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전 세계 축구 선수들이 나오는 거 가지고 그게 지적재산권이라고 하진 않고 네. 그 사람이 거기에서 브랜드 가치 그리고 자기 초상권에 대한 네네. 가치를 받고 나서 그냥 허락을 해주는 거라 물론 공감하고 또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은 네. 이거를 그러면 IP 산업에 대한 발전으로 봐야 되나라는 거는 좀 의문이 들기도 하네요. 네. 그 말씀해주신 걸 이제 저도 이제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지금 떠오르는 생각은 네네. 최근 이제 우리나라 웹툰들이 해외로 진출하면서 좀 많이 인정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웹툰 캐릭터는 네, 많이 네. 맞아요, 예. 맞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그 마블 코믹스의 캐릭터들을 이용해서 영화도 만들지만 네. 사실 게임도 만들고 맞아요. 예, 그런 것 일들이 있으니까 좀 더 우리나라 지금 웹툰이 좀 나가는 이런 상황이 좀 안정적인 상황이 되면 이런 웹툰 캐릭터들을 활용한 게임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벌써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석 작가가 쓴 마음의 소리가 웹툰이었는데 게임으로 나왔어요. 네. 이게 이제 드라마로 그렇죠. 인터넷 드라마로 드라마로 나왔죠. 나오고 맞아요. 12월부터는 KBS에 방영이 됩니다. 네네. 이것도 이제 지식재산권이 더 확장된 네네. 거니까 충분히 또 게임이나 그런 데도 가능하죠. 네. 그게 이제 그렇게 이제 사실 IP 말씀드린 것처럼 캐릭터만이 아니라 그냥 스토리가 네. 사실은 또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탄탄하게 갖춰간다면 네. 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생기지 않을까. 아, 마음의 네. 소리 게임이네요, 저거. 네, 지금 네. 나오는 화면이 방금 말씀하셨던 마음의 소리 웹툰이 이제 게임으로 변화된 네네. 것. 네, 맞습니다. 그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게임으로 만들어낸 그런 저희가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이제 저희가 좀씩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좀 단순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역사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그 게임 업체들도 새로운 캐릭터를 개발해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캐릭터를 개발해내면 굉장히 좋지만 사실 개발 비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왔었던 이 역사 속에서 유명했던 캐릭터들을 발굴해내서 그것을 게임으로 만들면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지금까지 숨어 있었기 때문에 로열티도 좀 낮을 거란 말이에요. 그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 만한 게임이 탄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영롱 앵커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금 이제 지식재산권의 확장이랄지 활용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렇게 크게 막 뚜렷한 성과나 특허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네네. 현재 좀 부침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결론직설은 그래도 사람들은 돈을 쓴다. 그러니까 좀 부침이 있고 많이 지금은 어렵긴 하고 정체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네, 캐릭터 하나 그리고 스토리 하나 잘 만들면 사람들 돈 무지하게 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좀 이거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조금 더 좀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결론직서 이렇게 돼봤습니다. 네. 그 말씀 잘해주셨는데 이제 사람들이 언제 돈을 쓸까? 네, 요즘 이제 키덜트라는 영역에 많이 주목을 받고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이 뭔가 자신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소비할 만한 것을 만들어주며 돈을 네.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른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좀 그런 관점에서 IP를 활용하고 만들려고 해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게임 캐릭터 산업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IT 전문 잡지 테크엠 도가공 기자 함께했고요. 김영롱 앵커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